데이터 프레임으로 데이터 1하고 2, 스타트 노멀로 랜덤하게 형성을 한 테이블 되겠죠? 콘타일로 4개 영역을 여기 뭐 판다스의 컷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쪼개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밑에 카테고리라고 나오면서 그 분산된 영역이 나오죠. 4개로 쪼개진 영역. 그러니까 데이터를 스플릿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개의 영역으로 콘타일로 쪼개줬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 값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나오겠죠. 근데 이건 왜냐면은 스탠다드 노멀 자체가 정규화를 시켜서 값을 형성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쪼개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1만 뽑아내서 4개의 콘타일 영역으로 쪼개진 부분. 여기에 getStats라는 함수가 있는데 보면은 그쵸? 어떤 데이터를 받아서 리턴을 해주는데 데이터 프레임을 리턴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최소값, 최대값, 그리고 카운트 수, 평균을 리턴 해준다. 그러니까 어떤 그룹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그 그룹의 4가지의 지표들을 구해줘서 리턴을 데이터 프레임을 해주는 함수가 되겠죠. 그룹 2에는 프레임, 펀타일로 그룹화를 시켜주고요. 그다음에 이걸 적용을 바로 시켜봤어요. getStats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바로 그룹 2에다가 적용을 했습니다. 이걸 하게 되니까 이렇게 4개의 영역이 그룹화가 되면서 각 그룹에 아까 요청했던 값들이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어그리게이션 함수에는 우리가 이렇게 스트링 형태로 인자를 전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어그리게이션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기 한쪽에서 생긴 걸 볼 수가 있죠. 데이터 2 영역이. 왜냐면 그룹들하고 되어 있는 것이 위에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데이터 1만 나왔다고 하면 여기가 데이터 2까지 넓게 브로드 된 형태로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샘플하는 걸 통해서 큐컷하고 데이터 1, 4개, 라벨스를 펄스로 구분은 내용을 봤더니 0, 1, 2, 3, 4, 그리고 1, 3, 2, 3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됐어요. 지금 여기에 라벨이 부여가 됐고 0, 1, 2, 3 원래는 1분위스, 2분위스, 3분위스, 4분위스인데 여기는 표기가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데이터 영역 분포가 나왔었다고 하면 여기서는 정해진 영역으로 그룹화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룹별로 결착지 채우기. 이것도 뭐 실무에서 많이 사용을 하겠죠. 시리즈로 스탠다드로 만들어 놓고. 우리 이거 뭐였죠? 땡땡의 2. 짝수 로우를 말하는 거죠. 짝수. 그냥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0번, 2번, 4번에는 란 값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고요. 필라 결칙을 채운 함수로 칠했어요. 뭘로 채우냐? 평균으로 채운다는 거죠. 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뭐 그거는 데이터 과학자가 통찰을 해서 지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지금은 어쨌든 평균으로 채우겠다. 스테이트스랑 그룹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가 좀 있고 그룹 키는 뭐 지역이네요. 지역. 더 큰 개념. 뭐 동쪽, 서쪽, 서부, 동부를 나누는 시리즈로 똑같이 만들어 놓고 인덱스에 스탯을 부여하고 뭐 여기가 지정되는 3개의 주에다가 난을 집어넣었어요. 값이 지금 난 값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 데이터에서 그룹 키의 사이즈를 구했습니다. 그룹에 해당되는 게 몇 개냐가 되겠죠. 몇 개냐. 왜냐면 그룹 키는 영어니까요. 그룹 키를 유니크 함수로 칠한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n 유니크 함수로. 그래서 각각 동부 4개, 서부 4개가 나온 거 볼 수 있고.
위에랑 아래랑 이게 다르죠. 카운트 함수로 쓴 거랑 사이즈 함수로 쓴 거랑. 그죠? 이거 왜 다른 거예요? 난이 있으니까 그렇죠. 난이 있으니까. 얘는 그 자체의 데이터의 사이즈를 의미하는 거고, 얘는 매핑이라는 개념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죠? 결칙이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 동문은 3개, 서문 2개로 나와 있는 겁니다. 얘는 이 그룹 키라는 이 자체 리스트의 그냥 크기, 거기에 요소가 몇 개인지를 보여주는 거고, 얘는 그룹된 매핑을 된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요. 지금 난으로 되어 있는 거는 카운트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온 거고. 어쨌든, 구해놓은 거의 평균, 이렇게 출력이 밑에 fill mean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뭐 평균으로 결축을 채우라는 의미가 되겠죠. 여기 인자로 평균을 전달해주고 그룹화를 시키는데 그룹 키를 false로 지원해놨고 채웠네요. 그럼 이제 서부 동부가 안 나오는 게 되겠죠. 여기 원래 서부 동부 나와야 되는데 그룹 키를 지금 false로 놨으니까요. 밑에서는 그룹 키를 true로 주고 채운 부분 값은 똑같겠죠. 결측을 어쨌든 평균으로 채워라 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룹화 동부 서부가 나와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필밸류를 딕셔너리로 만들었어요. 뭔가 고정값을 상수를 집어넣는 게 되겠죠. 동쪽은 0.5, 서쪽은 마이너스 1. 그래서 필라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위에 걸로 채워나가 되겠죠. 필밸류스 그룹의 네임으로 매핑해서 네임을 지정했으니까 네임에 해당되는 곳의 밸류가 책정이 돼서 반영이 되겠죠. 지금 여기 보면 마이너스 1, 0.5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무작위 샘플링 목이 나오는데 슈트라는 곳에 HSCD 이거 보니까 카드 문양을 얘기하는 것 같죠? 카드 문양 허트, 스페이드, 클럽이라고 했었나? 다이아몬드 카드 밸류는 보니까 레인지 1에서 10까지 리스트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10 곱하기 3을 더한 다음에 곱하기 4를 하겠다. 베이스 이름은 A에다가 2에서 10까지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또 그 이상의 숫자는 J, K, Q. 이거 11번이 J라는 얘기죠. 11번, 12번이 K, 13번이 Q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그 카드에 대해서 이름하고 문양을 부여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빈 리스트 만들어 주고요. 슈트에서 슈트를 임시변수 받아서 카드스에다가 익스텐드스 여기다 넣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숫자를 스트링으로 바꿔서 그다음에 더하기 베이스 네임 요거죠. 여기에 순서대로 카드를 지금 넣은 게 되겠죠. 여기 카드스에다가 그다음에 덱이라는 거는 이제 카드를 섞기 위한 뭔가 어떤 공간 메모리 이런 별수로 생각하면 되겠죠. 카드를 넣고 인덱스를 부여했다. 찍어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문양대로 지금 들어갔어요. 여기 보이는 거는 문양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여기서 숫자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가 조금 이렇게 돼 있네. JH, 보죠. 원래 여기에 11, 13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드로우는 뭐 그리던 함수니까 덱이랑 인자 기본값으로 5를 전달했습니다. 리턴은 뭘로 해주냐? 덱의 샘플하고 n. 섞어서 줬더니 뭐 5번이 되겠죠. 4개, 10개, 8개, 7개, 9개. 지금 여기 다루고 있는 우리 소재가 무작위 샘플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무작위로 섞는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뭐 get 카드는 카드 마이너스 1 마지막 걸 리턴해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되게 그룹 바이 게스트 어플라이 드로우에 n2 이렇게 적용했더니
지금 이렇게 문양별로, 그렇죠? 문양별로 어떤 숫자가 배정이 돼서 나온 거를 볼 수가 있네요. 밑에 그룹을 false로 놨을 때에는 두 개. 실행 시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 11, 12, 13이 안 나왔는지가 원래 원본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네, 그룹별 가중치량이 들어있어요. 사실 인공지능 들어가게 되면 가중치량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임계값을 부여할 수 있다 이거죠. 어떤 로우 데이터가 있는데 그 로우 데이터에 어떤 요인을 부여를 해야 돼요. 어떤 뭐 상수를 곱해준다든지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지금 카테고리랑 데이터, 웨이트라는 여기에 이제 가중치를 이야기하는 거야. 가중치. 지금은 유니폼으로 뭐 만들어 놨고요. 카테고리로 그룹화해라. 갭, 웨이브지, 평균을 구해서 원파이 에버리지, 데이터랑 웨이트를 그룹화해서 웨이트를 부여를 하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바로 반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카테고리 자체가 A랑 B밖에 없다 보니까 A, B 값이 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각각 카운트 된 거에 대한 평균을 구해진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웨이트까지.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읽어와서, 이 데이터 주식 데이터로 보이죠, 회사. 주식 데이터를 보이고, 인포를 찍어봤더니, 맞네요. 여기에 이제 애플이고, IBM,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회사인데 되게 뭐 주요 회사들일 겁니다. 다른 거는 저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결치 없고, 다 플로트 형태고, 테일을 찍어봤더니, 뭐 주가 데이터 같은 데이터겠죠? 꼬리 부분 찍어봤더니 2011년. 굉장히 옛날 거네요. 그리고, 여기 또 우리 코릴레이션이죠? SPX 코릴레이션. SPX랑 상관관계. 상관계수를 구하는 게 되겠고. 레스에는 여기 보면 퍼센티지로 바꾼 다음에 열값을 날려라. 그 다음에 KX는 X의 2여. 연도를 구하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도로 그룹화를 해라요. 연도로 그룹화. 연도로 그룹한 거에다가 연도별로 해당 데이터를 코릴레이션을 구해라 라고 되겠네요. 지금 22 곱하기 9개. 그래서 연도별로 코릴레이션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밑에서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코릴레이션. 애플 그룹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코릴레이션을 구해라. 찍어봤더니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한데 중간중간에는 또 이렇게 됐으니까. 밑에는 뭐 선형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그냥 지금 절편을 구해가지고 회귀를 그려보는 겁니다. 회귀는 기본적으로 예측이 되겠죠. 예측. 인터셉트라고 나오는 것들은 절편값을 지금 적용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애플이랑 어쨌든 SPX 지금 분산을 구해가지고 값을 지정하는 부분이고, P밸류를 간단하게 만든 데이터 프레임. 밸류만 뽑았다가 되겠죠. 밸류만. 키 하고 여기 밸류. 그 다음에 각 그룹별로 그러면 평균을 구해주게 되겠고, 또 리턴해주는 거. 여기 겟민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원본 값을 넣게 되면 평균을 구해주는 게 되겠죠.
여기 있는 거. 그럼 각각 요소 카운트된 거 키값에 맞게 평균이 구해지는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자로 전달을 한 부분, 스트링으로 전달할 수 있었다. 요거는 타임스 2니까 2배 하라는 얘기 되겠죠? 요거는 이제 오름차순으로, 내림차순 되겠네요. 펄스니까. 그러니까는 정규화. 기본적인 그냥 수학 함수들 정의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정규화죠. 피벗 테이블 잠깐 나오는데. 팁 데이터 헤드 찍어보고, 인덱스를, 일자랑 스모커, 표현성 여부를 이용해서 멀티 인덱스로 구성을 하고, 밸류도 이렇게 4가지만 뽑았어요. 지금 피벗 테이블을 만들었고, 인덱스를 지금 하나 또 늘렸죠. 그러면 시간대까지 추가를 해서, 원래는 데이랑 스모커밖에 없었지만, 시간대까지. 레벨을 지금 멀티 인덱스로 3개까지 늘린 거예요. 그래서 타임이랑 일자를 한 다음에 스모커 여부를 지금 위로 올렸죠. 여기. 열로 반영을 하고 밸류는 2개만 적용을 해서 옆으로 우리가 피벗 테이블 하면 옆으로 브로드하게 모양이 전환된다. 그렇죠? 지금 원래 여기에 있던 스모커를 열로 올리니까 브로드하게 모양이 바뀌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을 하고 싶었던 거죠. 이분은 원본에서 어떤 시간대와 요일을 기준점으로 해서 그렇죠? 시간 요일을 기준으로 하고 시간 요일에 따른 흡연석 자리 여부에 따른 팁 비율을 산출하기 위해서 모양을 이렇게 변환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추가된 옵션은 여기 마진스라는 옵션을 true를 줬는데 그죠? 이게 마진스라는 건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여백 이런 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백. 그래서 이렇게 올이 지금 추가된 걸 볼 수 있어요. 올. 여기 합계, 여기 합계. 여기도 마찬가지로 올 옵션을 줬기 때문에 올 들어간 거 볼 수 있고요. 여기서는 어그리게이션 펑스를 렌으로 했네요. 렌. 여기서는 필 밸류를 0으로 했습니다. 0. 필 밸류는 뭐예요? 결측이 있을 때 어떻게 채워라라는 옵션이 되겠죠. 필 밸류. 결측일 때 어떤 값으로 채워라. 0으로 나 채워라. 밑에는 뭐 태블로 얘기를 하는 건데요. 태블로. 여기 이제 시각화 영역을 가끔 쓰긴 하는데 뭐 그런 데이터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특이한 게 이건 이제 인풋 아웃풋을 얘기하는 파이썬의 이제 라이브러리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자 같은 거 입력하게 되면 바이트로 처리를 하는데 파이썬에 그 인풋 아웃풋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 객체로 처리를 해야지 뭔가 문자 셋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마크다운 문법으로 여기에 여러 줄을 넣기 위해서 데이터에다가 개행 처리를 해서 이런 데이터를 집어넣었어요. 로우 데이터 형태가 약간 특이하긴 한데 구분은 지금 2칸 돼 있네요. 스페이스가 2칸, 그쵸? 탭 같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여기 또 3개고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을 때 어떻게 되세요? 세퍼레이트를 스페이스 옵션으로 줬죠. 그러니까 한 칸 이상 떨어진 거를 다 구분자로 정하겠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을 때 오류 없이 이렇게 예쁘게 읽혀온 부분이 되겠고요. 이건 뭐 샘플하고 나이 아니 숫가랑 뭐 핸디드니스 이런 게 주어져 있고 그래서 판다스의 크로스탭이라는 거 있고 데이터를 내셔널리티 또 여기 보면은
핸드니스하고 마진을 true로 줬어. 그러니까 지금 내셔널리티가 처음에 열로 왔고 핸드니스가 오른쪽 열로 배정이 됐죠. 이렇게 true 줬으니까 옵션이 all이 정해져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일반적인 이 함수를 소개를 한 거죠. 위에 우리가 했던 거 똑같은 건데 그룹화를 하는데 이 함수를 써도 되더라. 근데 이게 더 쉬울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약간 소개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보면은 뭐예요? 첫 번째 팁, 타임 하니까 타임이 내려오고, 데이 하니까 내려오고, 스모크 하니까 이렇게 갔죠, 오른쪽으로. 많이 틀으니까 올 붙어 있는 거. 이렇게도 처리를 할 수가 있다. 판다스 스텝 함수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폴더 가시면은 비주얼라이제이션 1이라고 되어 있는 주피터가 있을 거예요. 일단 이제 시각화를 해볼 건데요. 시각화는 데이터 과학자한테는 감히 말씀드리면 50% 이상의 영역이에요. 50% 이상. 자료가 좋아도 표현을 못하면 말짱 노루묵이고, 그렇죠? 엄청나게 좋은 자료 갖고 있는데 시각화를 하지 못해서 의사결정자나 원하는 부서에 그런 거 제시를 못하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겁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애플랄 리브라고 우리가 종종 봤었죠? 애플랄 리브랑 판다스에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다이어커가 그다음 시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3개의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은 다 정적 그래프예요. 정적 그래프. 그러니까 칠판용이라는 거예요. 칠판용. 내가 마우스 오버라면 변한다든지 그런 거는 제공을 하지 않고 정적 그래프입니다. 근데 매플랄리브가 이제 주로 나오는 이유는 얘는 약간 커스텀이 좀 돼요. 그러니까 눈금이나 이런 것들 데이터 과학자대로 커스텀 용이한데 커스텀 용이라는 말은 뭐예요? 조금 건드려줄 게 많다 이거예요. 근데 시본이나 이런 것들은 얘는 좀 세련된 그래프를 좀 제공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나중에 뭐 시험 같은 거 보실 때는 이거를 설치를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걸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얘부터 공부를 하고 진화가 되는 부분이 있다. 시작하기 전에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맵플라이브는 다른 것과 좀 다르게 이렇게 파이플랏 모듈까지 임포트를 해옵니다. 여기 안에 대부분 그리는 도구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여기까지 가지고 온 다음에 얘를 PLT라는 알리아스로 관용적으로 사용을 해요. 웹플랫 리브만 가져오면 안 되겠죠. 여기까 이 모듈까지 가져와야지 됩니다. 가끔 이제 여기까지만 가져올 때가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그게 불길 때는 파이플랫까지 가져오는 게 디폴트고요. 네, 플랫 지랄 함수는 아마 시각화를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시각화를 뿌려라가 되는 거예요. 그려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려라. 플랫. 나타내라. 그려라. 그래서 기본적인 선분을 그리는 방법. 2차원 X랑 Y축이 있겠죠. Y축이 있고 우리가 지금 위에서 넘파이도 임포트를 했으니까 내 점을 그리고 싶다. 그럼 X축, Y축 눈금을 그대로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X 포인트라는 거에 X 눈금, Y 포인트에 Y 눈금. 눈금은 이제 지금 넘파의 배열로 들어갔죠. 그 다음에 PLT의 플랫 한 거예요. 그려라가 되는 거죠. 뭘 그려요? 위에 있는 거 X, Y 점을 그려라. 그 다음에 PLT의 show 이 함수가 있어야지 반드시 그려져요. 이게 없으면은 보통 이제 주피터에서 그려지게 되는데 우리 로컬 같은 환경에서는 그래프가 나오지가 않아요. 테스트 한번 해볼 건데 환경이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바꿔볼게요.
지금 제가 뭐 실행을 시켜도 뭐 보이는 게 없죠? 실행은 됐다고 나오는데. 위에 비교 파일을 해도 반드시 로컬에서 할 때는 저걸 쇼를 해줘야 돼요, 쇼. 이 함수를 호출을 해줘야지 이렇게 창이 생성이 돼요. 근데 이제 우리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이게 없이 바로 마지막 라인이 동작을 하기 때문에 각도를 하는 거죠. 함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게 없어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X축 눈금 아까 0246 여기가 지금 여기에 좌표를 의미한 거죠. 뭐 0,0, 2,120, 그쵸? 4,60, 6,200, 그쵸? 각각 점을 지어준 거고, 얘 같은 경우는 거기를 이어준 거죠. 왜냐면 별다른 옵션을 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선분이 자동적으로 그려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X, Y,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옵션이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가, 아이고, 옵션 한번 볼까요, 여기? 제대로 안 나오네. 하여튼 그릴 때 원하는 축을 그리고 칼라라는 옵션이 있어요. C라고 우리가 되어 있는 인자가 걔의 색깔을 정하면 돼요. 이게 뭐야? 레드고 레드. 그러니까 직관적이에요. 레드 앞글 때 딴 거. 그러니까 색깔이 정해서 레드 선분이 그려진 거. 디폴트가 선분이니까 내가 그냥 점만 찍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소문자 5를 지정해 주시면 점이 찍혀요. 일단 직관적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레드 그래프에 플러스 표시를 하고 싶고 어떤 기호를 측정하고 싶으면 플러스 R. 요거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내 인자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직관적이죠. 그럼 지금 플러스 표시가 된 레드 점이 생성이 됐죠. 그 다음 X좌표를 만약에 생략을 하고 값을 전달 안 하고 Y만 그리면 지금 Y 값은 512, 17, 9래요. 512, 10, 19. 자동으로 X가 없어도 매핑이 돼가지고 생성된 거 볼 수 있죠.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웹플라리브에서 자동으로 X가 사용됐다. 그런데 이렇게 매번 자동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데이터의 분포에 따라서 너무 폭이 좁게 보이거나 넓게 보이면 안 될 때도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커스텀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래프를 많이 그리면 보면은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는다. 메모리를 잡아먹는 종료해주는 거는 PLT 클로즈에 5를 전달하게 되면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그래프 관련된 리소스들이 제거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로컬에서 좀 하시다 보면 이런 그래프 작업을 하다 보면 뻗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습관을 해주시면 좋고요. 마지막에서 작업 다 하신 다음에 종료를 해주면 좋겠죠. 네, 마커는 이거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많이 쓰여요. 뭐 내비게이션이나 우리 네이버 지도, 다음 지도 같은데 마커라고 하면은 뭐 표기하는 걸 얘기해요. 표기. 마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점 찍는 게 다 마킹 작업이니까 마커. 우리가 아까 옵션 안 줬지만 이건 똑같아요. Y 포인트를 주고 마커에 이걸 주면은 아까랑 다른 건 뭐예요? 선분은 그려줬지만 선분 포함해서 점까지 찍어준 거죠. 그러니까 마킹을 해준 거죠. 마킹 옵션 들어가. 왜냐하면 마커 안 하고 우리가 이것만 전달하면 그렇죠. 점만 찍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커라는 옵션을 주니까 마킹을 해주고 기본적인 디폴트로 들어가 있는 선분 옵션이 적용이 됐더라. 지금 X 안 줬죠. Y축만 줬고.
다음에 별표도 있어요. 별표. 그러면 지금 다 꼭지점들이 별표로 바뀐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마커가 있다고 나옵니다. 컨트롤 클릭해서 보시면 공식 매프랄리 문서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엄청 많죠? 여기서 본인 스타일에 예쁜 거를 골라서 쓰시는 것도 중요하겠죠. 여기서 기본적인 것들만 점을 찍으면 그냥 이 점 얘기하는 거고 쉼표 하니까 뭐 중간 조그만 점 5도 마찬가지 똑같고 V 하니까 V 모양 그대로 아래를 표시하는 아래 표시가 되고 꺽쇠 표시가 하니까 위에 왼쪽 오른쪽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그러니까 형상화되어 있는 모양 그대로 그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식문서에 가시면 굉장히 다양한 모양을 활용할 수 있다, 마커로. 그 다음에 이제 한꺼번에 할 수 있겠죠, 한꺼번에. 오늘 또 굉장히 직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O-R. 점선을 마커로 사용하고, 얘는 선그래프, 선을 그어주고 색깔은 레드로 해라. 순서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옵션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선분 그래프고 마커는 점 표시고 색깔은 레드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초록 점선 사용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땡땡이 들어가 있는데 콜론이 들어가 있는데 얘는 점선 그래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마커는 점으로 하고 점선 그래프 색깔은 그린으로 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소는 이제 점하고 선분하고 색깔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여러 개 옵션이 있죠. 실선, 점선, 파선, 그다음에 도시판. 그다음에는 뭐예요? 점이죠. 점이고 선분은 없고 K는 블랙 옵션이에요. 블랙. 그러니까 몇 개는 그냥 알아서 주셔야 됩니다. 근데 K가 B가 아니다. 약간 B는 근데 겹치잖아요. 블루랑. 얘는 뭐예요? 점선 대시 닷 그래프 색깔은 그린으로 해라. 대시 닷. 그래서 색깔 기본적인 거. RGB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옐로우도 알고 하얀도 알고 두 개 조금 여기 조금 헷갈리죠.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하는 거겠죠. 심홍색은 무슨 색깔이냐고. 마커의 크기. MS는 마커 사이즈가 되겠죠. 마커 사이즈. 여기 플랫의 인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점선 그래프고 지금 이중대시 그래프고 색깔은 그린으로 하고 마커 사이즈는 20으로 하겠다. 여기에 있는 사이즈는 보통 해상도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이는 사이즈 20 픽셀이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20 픽셀. 왜냐면 우리 모니터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보통 FHD를 많이 쓰시니까 1920이잖아요. 이거를 그러면 그만큼 곱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서 여기를 사이즈만 알면은 마커 사이즈 대충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네, 마커의 테두리색, 마커의 엣지 컬러, 마커 엣지 컬러. 왜냐면 이제 마커 자체가 어디를 표시하는 거다 보니까 그럼 점선 그래프 이중대시 그린 색깔로 하고 마커 사이즈 20으로 하고 마커의 테두리, 마커 엣지 컬러는 레드로. 그러니까 지금 마커의 테두리가 빨간색으로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마커의 내부색, 그러니까 MFC로 나왔어. 마커 페이스 컬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커 자체가 지금 여기서는 그린이잖아요. 그렇죠?
그린이고 페이스 컬러를 빨간색으로 바꿨으니까 테두리는 그린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테두리랑 내부가 별도로 존재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예쁘게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뭐 나는 뭐 이런 거 관심이 없어. 약간 나는 그냥 그림을 안 그릴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통 이제 남자분들은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저도 약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기능적인 거나 이런 걸 되게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좋지 않아요. 데이터 학자는 예쁘게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여기서는 마커 사이즈랑 네, 마커 페이스 컬러랑 마커 엣지 컬러까지 다 그러니까 동일한 색으로 했다 보니까 이렇게 묻혔죠. 빨간색으로. 근데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이걸로 마커 색깔만 레드 바꾸면 될 텐데 네,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본 거죠. 네. 여기 헥스 코드라고 나와 있는데 클릭을 해보시면 나는 나만의 색깔이 좋아. 그죠? 여기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RGB를 조합을 해서 그죠? 나만의 컬러 그죠? 뭐 이런 예쁜 색을 저장하고 여기에 코드를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는 헥스 코드. 왜냐면 맨날 너무 투박하게 RGB 색깔만 그리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하는 색깔로 넣으시면 돼요. 이거는 아마 프론트엔드 개발자 분들은 많이 하셨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RGB를 곱해서 이렇게 뭐 자기 영롱한 색깔 이런 거 지정하셔서 반영을 하면 됩니다. 저도 한번 해볼게요. 임포트를 좀 시켜놓고 저는 약간 이 색깔이 마음에 드니까 웹플랄립으로 임포트 해야 되니까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죠. X는 우리 16진스 얘기하는 거야. 16진스. 16진스 표기법. 이런 거 바꾸면 되겠죠. 지금 그래프가 너무 많이 그려져 있어가지고 조금 로드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색깔로 커스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거 말고도 색깔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또 엄청난 색깔들이 존재해요. 그거는 우리가 잘 남자분들은 잘 익숙하지 않지만 이렇게 굉장히 예쁜 색깔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이름을 가지고 뭐 기억을 해서 쓰시는 거죠. 뭐 바이올렛 같은 거 되게 있잖아요. 막 블루 바이올렛 이런 거. 그렇죠.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요. 지금은 블루 바이올렛으로 활용을 한 부분. 이거는 점선 그래프. 그 다음에 메모리에서 다 날려주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선도 기호로 표시할 수 있었지만 얘도 이렇게 문자로 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얘는 솔리드, 얘는 닷이라고 하고 얘는 대시다. 요거는 좀 이해가 됩니다. 다른 건 용어는 저도 좀 낯설어요. 한글로 표현을 많이 하다가 영어로 부르려고 하면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편안하게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인자 자체가 뭐예요? 라인 스타일이다. 라인 스타일. LS. 그 다음에 칼라 옵션. 칼라 옵션은 이제 C를 이야기해요. C. 인자가 있고. 여기서는 라인의 위드스. 라인의 두께를 이야기하는 거죠. 라인 두께. 이거는 라인 스타일. 솔리드. 그러니까 솔리드는 아까 그냥 선분 그래프였고, 여기에 라인 위드스 적용 15 픽셀로 보시면 될 거예요. 굉장히 굵은 선분이 그려졌죠. 근데 이런 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거 뭐 외우라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런 인자들이 있었다. 내가 커스텀 할 수 있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하나만 그릴 일은 거의 없겠죠. 여러 개를 그리기 위해서. 파이플라스를 이용하면 선이 한 번에 그려지게 되겠죠. 위에 설정된 옵션들이. 근데 이제 보통 무조건 PLT 쇼는 마지막에 해야죠. PLT 쇼가 뭐예요? 화면에 쇼해라, 띄워라라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X축, Y축 만들어 놓고
그려라 해놓고 지금 Y축만 그린 거예요. Y축만 X 없어요. 꽤 쉬워 했더니 두 가지 선분이 그려졌죠. 지금 Y2가 주황색이죠. 3이니까 3이 여기잖아요. 파란색이 지금 Y1이고 그 다음에 3개 그리는 거 똑같죠? 3개 지정해 놓고 플랫 Y축 그려놓고 쇼 이렇게 3개의 선분이 그려진 거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X도 우리가 추가할 때가 있잖아요. Y만 그릴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 Y까지 2개를 지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플랫 할 때 어떻게 돼요? X1, Y1 이렇게 XY, XY 짝지어서 그려주면은 축 개념이니까 XY가 반영돼서 지정이 될 거고 여기에 가장 큰 값 얘를 그쵸? 선정을 해서 X 사이즈가 설정이 되겠죠. 왜냐면 공간이 있어야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쵸? 이런 거는 자동으로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지워주고 그 다음에 반드시 그래프에는 라벨 제목을 넣어줘야 참고하는 사람이 보기 편하겠죠. 자기만 안다고 그래프 그리는 의미가 없죠. 항상 의사결정제나 근거자료를 우리가 제시해야 되는 게 주 업무다 보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조금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해줘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축이 뭘 의미하고 이 표의 제목은 뭐고 범례는 뭐고 그렇죠? 이 수치는 뭐고 이런 거를 조금 한 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옵션을 조금 제공을 해줘야 되겠죠. X라벨, Y라벨 하면 됩니다. X축의 이름, Y축의 이름 이거는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X라벨, Y라벨 라벨을 붙여주고 지금 여러 개 값이 XY 넣어줬고 X라벨 X축의 이름은 파이썬 점수, Y축의 이름은 머신러닝 점수로 돼 있고요. 플러스 했어요. XY 그리고 그냥 XY 축이 있었고 보니까 점성이 아닌 그냥 값만 집어넣었죠. 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리니어한 편이네요. 지금 우리 시각화를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 점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파이썬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머신러닝 점수 높더라가 되겠죠. 그다음에 한글은 어떻게 썼나요? 저번에 제가 폰트 세팅 드렸었죠? 그거를 활용하셔서 앞부분에 걔를 임포트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앞부분에. 아니면 내 밑으로, 지금 이 밑으로 한글을 반영하고 싶다 하면 플랄리브가 한글을 지원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에러가 떠요. 한글로 지금 쓰시면. 그렇기 때문에 폰트 세팅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네, 표 전체 제목은 타이틀 얘기하면 타이틀. 그러니까 우선은 파이썬의 머신러닝 타이틀. 표의 제목 얘기하는 거죠. 표의 제목. 그 다음에 폰트도 좀 바꿀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범례의 뭐 글자 크기나든지 색깔도 이런 것도 지정할 수 있겠죠. XY 지정해놓고 폰트 1, 폰트 2를 만들어서 패밀리, CF 뭐 기본적인 어떤 폰트인 것 같아요. 이 폰트를 적용한다는 얘기고 색깔은 블루, 사이즈는 20. 그러니까 글씨체에 대한 거를 지금 딕셔너리로 만들어 놓은 게 되겠죠. 그래서 각각 이름에다가 반영해주고 X라벨에는 폰트 2 얘를 반영해주고 Y는 이렇게 반영해주고 그럼 각각 이렇게 범례나 이런 거를 지정할 수 있겠죠.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은 투박하지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틀의 위치치 LOC는 로케이션 얘기하는 거죠. 나머지 옵션은 다 있었으니까 여기에 들어왔죠. 타이틀 제목의 위치는 어디 하냐 어떻게 하냐 레프트 왼쪽에 지금 이렇게 왼쪽에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범례는 보통 레전드라고 우리가 해요. 레전드. 이거는 이제 공통적으로 쓰이는 단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죠. Y값 그리고 플랫 그릴 건데 라벨 이렇게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라벨이 아니고, 그쵸? 여기 축 라벨이 아니고, 얘는 축 라벨인 거고, 그죠? 얘는 어떤 라벨이에요? 그 데이터의 라벨인 거죠. 그죠? 얘는 축 라벨인 거고, 데이터의 라벨.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그 해당 값 선분을 그릴 거에다 전달해 줘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냐면 범례로 주기 위해서. 여기에 PLT 레전드 범례를 출력할 거다라고 세팅을 해주고 마지막에 쇼하게 되면은 이렇게 범례가 출력된 거 볼 수 있습니다. 범례. 왜냐면 이 그래프가 뭔지를 딱 눈으로 보면 좋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커스텀할 수 있고. 이 범례의 위치도 지정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거는 좀 쉽습니다. 뭐 좌상단, 우상단 뭐 이런 식으로 조정할 수가 있고. 이런 거는 코드로 사용하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베스트 옵션도 있네요. 이건 너무 궁금하긴 한데. 나머지는 이렇게 위치할 공간을 텍스트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단, 뭐 하단, 뭐 좌상단 이런 걸 예약했고 있죠. 그냥 오른쪽 센터도 있고요. 여기서는 로어 라이트 레전드를 그러니까 범례를 밑에 오른쪽에 넣어라가 되겠죠. 여기 지금 여기 보이죠. 그 다음에 클로즈로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 옵션 수치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리드를 사용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도 PLT 여기 그리드를 호출하면 돼요. 그러면 뒤에 배경에 격자가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죠. 그리드 축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럼 보면 엑시스 X X축만 그리드를 해라. X축 여기죠. X축 그러니까 지금 이 방향으로만 그리드가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죠. 가끔은 이렇게 이런 눈금을 볼 때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Y는 안 긋고 X만 긋고 싶을 때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고 Y 마찬가지죠. Y 그 다음에 여기 그리드에 이제 옵션을 쓰는 거죠. 그리드 옵션 색깔은 그린으로 하고 라인 스타일도 대쉬 닷으로 하고 두 개까지 지정했어요. 지금 그리드의 어떤 색깔들이 표현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닫아주고요. 잠깐 파이 플랫 함수가 자동적으로 이제 범위를 지정을 해주는데 이거를 이제 커스텀에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축에 대한 거야. 축은 엑시스였으니까 엑시스의 길이를 정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는 이제 포인트니까 그냥 이제 각 요소의 값이 될 거고요. 네, 그려주고 그리드 세팅해주고 축 그러면 x축의 범위 y축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여기가 자동으로 세팅이 안 되다 보니까 공간이 왼쪽 오른쪽으로 좀 세팅이 된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1부터 6까지 의미하는 거고요. 마이너스 1부터 6까지 y축 마이너스 1부터 12까지 조금 다르죠. 아까 플라이 할 때는 XY를 그렸다고 하면 얘는 X, Y 리스트 형태로 지정해 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 그릴 때는 처음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뭘 그릴 건지 값 확인하고, 그죠? 내가 사용할 옵션들 사용해주고, 마지막 부분에 내가 축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축 조정해주고, 그다음에 PLT 쇼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여기는 뭐 척도, 통일시키는 게 있는데, 보면은 뭐 PLT의 GCA, 셀 에스펙트, 인재로 이꼬를 사용된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꼬? 뭔가 비례하게 만들라는 의미가 될 거면 비례하게. Y축 값 넣어놓고, 블락, 옵션 주고, 축도 그렸어요. 여기 옵션을 줘가지고, 비례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실제죠, 실제. 여기에 2배가 될 거잖아요, Y축. 그렇죠? 위에랑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랑 이렇게 보는 거랑 다릅니다. 그래서 얘는
비례하게끔 입구 옵션을 줘가지고 만드는 방법이 되겠죠. 뭐 이게 저는 발수에 더 불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눈으로 좀 편하게 보고 수치를 해석하는 게 조금 더 낫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사용을 해야 되겠죠. 척도의 비율을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X축은 1에 해당하는 길이가 Y축에서 0.5에 해당하는 의미가, 뭐 당연히 비례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여기서도 똑같은 옵션을 세팅했는데 그러면은 이거 지금 같은 경우는 정방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지금 X축에 2배가 적용이 된 거다 보니까 0.5로 줄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도 있다. 네,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래프, 산점도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산점도 그래프, 스캐터, 뿌리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각 분포를 보여주는 거, XY축에 값이 있었고요. 아까 파이썬 점수 얘기하는 거네요. 그 다음에 각 라벨, 축 라벨에 대한 커스텀 폰트, 여기서 PLT에 뭘로 그런데요? 스캐터로 그려라. 값은 XY. 그러면 이렇게 산점도 그래프를 수리하게 되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산점도 그래프. 자동으로 다른 색깔로 표시가 됩니다. 왜냐면 값이 다르니까. 그럼 XA, XB 두 개가 있고 Y도 마찬가지겠죠. 각각 스캐터 2번 호출했죠. 2번 그리니까 다른 색깔로 적용이 되고요. 폰트 적용해놓고 여기에 축라벨이랑 제목 지정해놓고 다 이제 메모리에 다 올라갔으니까 보여줘. PLT 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XA, YA 값과 XB, YB 값이 드는 거. 반별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별. 색깔 지정은 똑같이 마지막에 뿌리는 부분에다가 적용을 시키면 됩니다. 여기에 컬러 옵션을 얘는 탑피크를 적용을 했고 얘는 텍스트 값으로 적용을 했네요. 색깔을 바꿔서 표시한 부분.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컬러라는 걸 또 자동으로 만들어서 여러 개의 색깔을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요거마다 각 점마다 색깔을 부여하겠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지금 데이터가 몇 개인가? 5, 6, 7, 8, 9, 10, 13개. 그렇죠? 그러니까 각 개인을 표시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각 개인. 뭔가 축구선수야. 그러면은 그런 걸 표현할 때는 이렇게도 간혹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사용하면 조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의 어느 그래프. 각 개인의 점수를 표시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컬러를 만들어서 적용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컬러는 어떤 각 개인의 점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색지도, 컬러 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온도같이 이렇게 색깔이 보여지는 부분. 0일 때, 100일 때, 맵이란 개념이 들어있다 보니까, 그래서 0에서 100도 사이로 움직이고, 뭔가 그라데이션 된 것처럼 색깔이 변한다. 색지도 역할을 수행을 한다. 여기서는 옵션은 마그마를 선택을 했다. 이거는 이제 그 칼라맵 인자예요, 인자. 그러니까 마그마 스타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그마 스타일. 나는 VR 리디스라는 어떤 느낌의 지구. 그레이는 흑백 느낌. 근데 저는 여기 있는 지금 세 개가 다 별로인 것 같아요. 차라리 여기에 가서 내 원하는 스타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죠? 여기 옵션들. 정해서 내가 원하는 걸 조금 하시면 됩니다. 칼라맵을 쓸 때. 칼라맵은 C맵이라고 인자로 전달하게 되고, 여기 X, Y, 랜드 인트로 100개씩 지정을 해줬고요. 1차원은 1차원. 칼라도 마찬가지로 스캐터 XY 칼라는 칼라로 하고 자 여기 칼라맵 스타일은 마그마 스타일로 하겠다. 그 다음에 여기서 칼라바 얘 얘기한 거지. 얘도 그려라 되는 거고요.
PLT show에서 지금 랜덤으로 생성한 거다 보니까 100개 점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신이 없긴 한데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칼라맵 스타일. 밑에는 가로 세로 비율을 좀 조정을 한 부분. 근데 지금 뭐 보여지는 것만 조금 줄어든 것 같네요. 왜냐면 지금 서로 XY가 100백이다 보니까 저는 약간 이 크롬을 확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건데 여러분이 보시는 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 크기 위에 랜덤 시트 부여해주고 100개 만들어주고 사이즈를 20으로 지정해놨어요. 사이즈 수는 10 곱하기 20을 곱하라는 의미가 됐고 각 점에다가 지금 10 곱해준 거죠. 생성된 거에다가 이런 식으로 점 크기도 랜덤으로 만들 수가 있다. 이거는 칼라멜하고 같이 적용한 거라고 합니다. 여기 CF 스타일 사이즈 이렇게는 잘 보통 쓰지도 않고 이거는 이제 뭐 인구수 이런 거를 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지도 그려놓고 바탕에 지도 그려놓고 거기에 인구 같은 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긴 한데 이걸 이렇게 랜덤으로 생성하는 경우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옵션이 있다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투명도 알파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투명도 알파. 이건 시각화 영역에서도 관용적으로 쓰여요. 여기 알파 옵션 0.5 투명도를 조정하는 부분이에요. 투명도는 다 아시죠? 볼 때. 화면에 보일 때 투명도 설정하는 0.5니까 약간 좀 뿌옇게 보이고 있죠. 나머지는 똑같죠. 이거만 조정한 거기 때문에. 있고, 투 보겠습니다. 투. 꺼버리고. 비주얼라이제이션 투. 여기서는 우리 데이트 타임을 가져와요. 예전에는 이게 같은 모듈이었는데 버전이 업되면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와야지 데이트 타임을 한 번만 쓰면은 함수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안 가져오고 임포트만 가져오게 되면 항상 데이트 타임 데이트 타임을 써야 되니까 귀찮죠. 그래서 이렇게 임포트를 하게 되면 한 번만 쓸 수 있다. 데이트 타임 모듈에다가 이제 시간 날짜 표준 라이브와 관련된 어떤 함수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figure라는 객체가 나옵니다. figure라는 거는 어떤 객체를 이야기하고 PLT figure 함수에 의해서 생성이 된다. figure는 객체니까 객체에 서브 플랫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만 그리는 게 아니고 아래는 뭐 add 서브 플랫, 그러니까 부분 집합을 얘기하는 거죠. 부분 집합. figure라는 객체 안에 여러 개를 행렬로 우리가 그래프를 구성을 해서 그 안에다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좌표. figure 뭐라고 했어요? 객체죠, 객체. 웹플랫랩의 객체. 그다음에 여기에 add 서브플랫이니까 서브플랫 추가해라가 되겠죠. 추가해라. 좌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값 지금 데이터 1, 데이터 2 만들었는데 여기가 누적합 만들어요. 누적합. 데이터 1 누적합. 2 곱하기 1 모양의 그래프를 만들겠다. 그래서 fig라는 객체를 일단 생성을 해주고요. 객체 생성. 그 다음에 x1이라는 변수에 위에 있는 객체에다가 서브플랫 공간을 추가하겠다는 의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2, 1. 그러니까 지금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첫 번째에서 첫 번째 2 곱하기 1 행렬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2행 1렬이죠? 2행 1렬. 그 다음에 첫 번째 거, 얘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행 1렬의 두 번째 거, 여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옵션은 똑같죠? 데이터만 다르고. 행렬, 생각하시나요? 행렬, 그 다음에 몇 번째 거. 단순하죠? 그래서 이제
객체니까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고, 객체니까 여기 주소값이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죠. 여러 가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1 곱하기 2행렬이면 어떻게 돼요? 앞에 1로 바꿔주면 되죠. 1행 2열짜리. 1행 2열짜리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객체 생성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객체명의 플랫 함수예요. 보니까 객체 만들고 2행 2열짜리, 그러니까 2 곱하기 2 어떤 그래프 그릴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각 공간을 나타내는 변수에다가 히스토그램 그래프를 이야기하는 거죠. 히스토그램 그래프 100개 랜덤을 만들어서 B는 우리 이걸 의미해요. 여기 개수, 막대의 개수, 색깔은 블랙, 알파, 투명도는 0.1로 하겠다. 요 그래프를 이야기하는 거죠. 얘가 지금 1번, 2번, 3번, 4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2번 그래프는 30개 만들어 놓고, 그렇죠. 원래 30에다가 30 곱하는 거래요. 그러면 리니어하게 3 곱한 게 나온 거죠. 각자 값에서 뭐예요? 0,1,3 생성된다는 거죠. 2,6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커뮬레이션 누적합을 구한 거. 마지막 거.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소플랫을 피규어라는 한 객체에 담아서 시각화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옵션이 있어요. 옵션. PLT에 RC. PLT의 RC를 이용해서 여기는 피규어 객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규어의 사이즈. 이건 XY를 의미하는 거예요. XY. 그러니까 내가 내 여기 화면의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의 크기.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놨고, 이거를 이제 실행을 하고, 실행을 해봐야겠다. 환경 설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피규어 객체에 대한 환경 설정. 지금 10 곱하기 6이 여기 세팅이 됐으니까 밑에는 조금 다르게 못 봐. 지금 보면 크게 보이죠? 여기가 지금 10으로 설정이 됐으니까 비율을 설정하는 겁니다. 비율.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6이라는 세팅이 적용됐으니까 아까 위에 거랑 다르죠? 그렇죠? 얘는 이제 디폴트로 생성이 된 부분이고. 이게 사실 더 예쁘죠? 이렇게 뭔가 데이터 분포에 따라서 보여야 되니까. 그럼 이제 각각 만들어진 서브 플랫에 대한 어떤 관리를 하겠다. 커스텀 하겠다. 여기 보면은 figure라는 거랑 axis 두 개로 값을 받고 있어요. 필요할 때 서브 플러스, 그러니까 우리 위에서는 add를 했었잖아요. 여기서는 안 하고 2 곱하기 3을 서브 플러스 만들어라. 그리고 axis를 출력을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빈 공간 그래프가 생성이 됐죠. 행렬은 뭐예요? 2 곱하기 3. 여기서 의미하는 건 axis. 그러니까 서브 플러스 객체라는 거예요. 객체. 축정부로 담고 있는 객체. 축정 담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축만 나와죠. 축만. 값을 모르고 얘가 값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생성이 됐다. 이렇게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위에 add도 쓰긴 하지만 본인이 편한 걸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한 번에 처리를 해줘야 된다. 왜냐면 하나는 피규어 객체를 다룰 수가 있어야 되고 엑시스는 축정부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 여기는 X축과 Y축의 눈금을 공유해준다는 옵션이 들어있네요. 그래서 share X, share Y, true로 했더니 공유했다. 한 번만 쓰겠다는 의미죠. 한 번만. 왼쪽 오른쪽 한 번만 썼다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뭐 보기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죠. 저는 약간 이게 더 약간 직관적이지 않아서 X축과 Y축을 한 번에 그릴 수 있는 쉐어해주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커스텀이 말을 하고 있죠, 그냥.
그 다음에 여기서는 서브 플러스 어저스트 조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각 서브 플러스 사이의 여백 여기 요 공간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거를 조절할 수 있는 옵션. 일단 2 곱하기 2하고 묶음을 쉐어하고 이중 포문으로 들어있는데 I, J 하나씩 받아서 쭉 얘기하는 거 오케이 조정을 하겠다. 50으로. 그 다음에 어저스트. 이건 이제 그 공간을 의미하는 거죠, 공간. W 스페이스, 화이트 스페이스 얘기하는 거. 공간을 0으로 초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드 스페이스. 그러면 화이트 스페이스. 그러니까 다 상하 공백을 0으로 해버렸으니까 이게 따닥따닥 붙어서 보이는 부분이 되겠네요. 미드 스페이스, 화이트 스페이스. 0.1일 때 0.1일 때 지금 보면은 위아래 0.1씩 가는데 이 정도의 공간이 생긴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좌우랑 위아래가 간격이 다른 거는 왜 그래요? 아까 그 객체 지정할 때 10 곱하기 5로 지정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생성이 된 거겠죠? 그러니까 좌우는 공백이 크고 위아래는 작죠? 그 다음에 눈급과 라벨 지정하는 부분. 지금 우리가 피겨 객체에 대한 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랑 조금 다르죠? 옵션이, 함수들이. 이거는 setting, xticks. 틱스라는 거는 이제 막대를 의미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얘도 눈금. 타이틀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아까 타이틀 알고 있는 PLT의 그렇죠. 타이틀이 아닌 set 타이틀 옵션을 사용을 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set x라벨 사용한다. 누적값을 생성을 해주고요. 비교 객체 만들어 놓고 추가를 했습니다. 1 곱하기 1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그려놓고 틱스 눈금 막대 눈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set 막대 눈금 X축으로 반영이 되겠죠? 0, 25, 50, 70, 50, 100. 그 다음에 이 라벨은 뭐예요? 눈금의 값이라는 의미하는 거죠. 눈금의 값. 숫자가 아니라 눈금에다가 라벨을 부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가 0, 25, 50, 75, 100인데 이렇게 지금 내가 지정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피겨 객체를 사용했을 때랑 그냥 사용했을 때랑 함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함수가. 그렇죠? 플라 할 때는 그렇죠? 우리 이름 지정할 때도 어떻게 지정했었어요? PLT에 그냥 X라벨 이런 식으로 지정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피겨 객체를 이용하게 되면 피겨 객체를 접근을 해서 이렇게 같은 기능을 하지만 함수 이름이 다르다. 그렇죠? 이것만 조금 유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객체 만들어 놓고 하나짜리 데이터 집어넣어 놓고 눈금 지정하고 눈금 이름 지정해 놓고 로테이션 90이래요. 90 로테이션 90도로 회전시킨다는 의미가 되겠죠. 폰트 사이즈는 뭐 스몰이라고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즉 뭐예요? 얘 뒤집은 거죠, 얘. 90도로. 반시계 방향으로 뒤집어진 걸 볼 수 있죠. 반시계 방향. 로테이션. 반시계 방향. 그러니까 위에 우리가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거. 얘네를 쓸 수 있긴 하지만 얘네는 마지막에 선언된 서브 플랫에 대해서만 작동을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마지막에 선언된 서브 플랫. 여기 작동하죠, 여기. 마지막에 선언된 서브 플랫. 그러니까 서브 플랫이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 개. 지금 하나밖에 없지만 서브 플랫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그냥 플랫 리브에 PLT로 접근을 하게 되면 마지막에만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에만. 여기는 서브 플랫 만들어갖고 뭐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뭐 아무것도 넣은 게 없고 옵션 전달한 게 없고
1000개를 만들고, 여기 1000개 누적합, 각각 스타일 만들어서 지정했습니다. 데이터가 1000개니까, 굉장히 많죠? 그러면 자동으로 생성이 된 부분이죠. 지금 보면, 자동으로. 1000개를 랜덤으로 생성해서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각 값에다가 지금, 각 AX에다가 라벨을 부여해준 거죠. 이렇게. 1, 2, 3.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저장할 때는 뭐 세이브 옵션이 있을 것 같죠. 피그를 치면 지금 이 그래프가 나오고, 경로가 잘못돼서 그렇죠. 이미지라는 폴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 나온 거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 생성이 되겠죠. 이름은 랜덤 png. 그래프가 파일로 저장이 됐고요. 여기서 이제 dpi라고 나오는데, 얘는 인치당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인치당 점수. 그러니까 얘가 높으면 높을수록 뭔가 더 진해져요. 그러니까 선명도가 올라간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픽셀이랑은 좀 다른 느낌. 4포인치. 실제로 파일을 저장해서 비교를 해보시면은 조금 육안으로도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화질을 조금 높일 수 있는 거. 왜냐하면 이게 출력능이나 이런 거는 그래프가 조금 잘 보여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정해 주시면. 근데 이제 값을 높이면 높일수록 조금 느릴 수도 있긴 하겠죠. 그 다음에 여도 세팅하는 함수. 그래서 이거는 보면 스타일 시트 레퍼런스라고 나오죠. 전체적인 그래프의 스타일을 내가 지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굉장히 예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얘도 스타일. 어떤 그래프의 느낌들. 일관성 있게 지정을 해준다고 보면 얘도 위에서 세팅을 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서 작동을 시키게 되면 이 밑으로 그리는 그래프들은 그레이스케일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레이스케일은 아까 흑백 느낌의 그래프. 그렇죠. 이렇게 흑백 느낌의 그래프. 그 다음에 여기서 다크 백그라운드 다시 적용을 하고 다시 그려보면 이런 느낌의 그래프. 저는 이게 좀 별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본인이 좋아하시는 거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지 플랫 사람 적용해보고 얘도 그려보면 이런 느낌. 근데 여기 뭐 하얀색이 잘 안 보이죠? 그 다음에 솔라이즈 라이트 2 15 V8 컬러 블라인드 여기 가셔서 원하는 스타일 보시면 되겠죠. 굉장히 예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위에 좀 조그맣게 보이긴 하는데 여기 이렇게 적혀 있죠? 스타일 이름. 아까 RC가 살짝 나섰는데, 그쵸? RC도 설정하는 거잖아요. 얘는 이미지 관련 설정을 전역적으로 지원한다. 전역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스타일은 그냥 스타일에 대한 것만 적용하는데 얘는 그냥 전체적인 전역적인 세팅을 지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의 크기 같은 걸 픽스를 시켜놓을 수가 있다. 속성이 있고 속성값이 있다. RC라는 거는 기본 설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막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속성값을 변경한다고 보시면 돼요. 런의 스타트업, 그러니까 컴퓨터를 키자마자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게끔 하는 어떤 기능들을 조정한다. 아까 여기서 RC, 피규어 객체는 픽스를 시켜놓는 거죠. 피규어 객체는 12로 사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같은 문서를 가보시면 위에 설정하는 거 있잖아요. 스타일 같은 거. 그런 걸로 픽스 시켜놓으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선두께 3에다가 블루로 선을 지정을 했고, 폰트 같은 경우도 지정을 했고요. 패밀리 폰트
CDF, 그 다음에 이거는 강조체, 진하게, 사이즈 13. 그 다음에 RC에 파람스로 접근해가지고 글자 색깔, 그죠? 눈금 색깔, 이런 것도 다 지정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진짜 어떤 통일된 마지막 자료를 만들 게 아니거나, 그렇죠? 뭔가 진짜 하나를 통일시켜서 그리는 게 아니면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왜냐면은 조금 더 조목조목 표현하는 게 낫고, 왜냐면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하면 또 이제 본인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금 적용한 거를 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별로. 예. 그 다음에 닫아주고. 간단하죠. 맥플란 리브는 이 정도가 다예요. 맥플란 리브에 대한 그래프는. 이제 남은 거 우리가 판다스 시각화랑 시본이 있고, 동적 그래프는 뭐 나중에 시스템 할 때 그때 같이 알아보는 걸로 하고,